추석 연휴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병원 75곳에 연락했는데 모두 거절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진 90대 여성이 계속되는 거절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이 임산부가 실제 진통이 있던 게 아니었고 연휴 동안 병원 운영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119 구급대로 걸려온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90대 노모가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딸이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해보니 이틀 전 갈비뼈가 부러져 90대 여성이 압박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2차 병원 등 5곳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5군데 했으니까 한 15분, 20분 있다가 결국은 이송을 못하고 온 거죠. 입원 치료가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거절만 당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구급대원에게 더 미안해했습니다. 보호자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보호자가. 우리가 너무 막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다 거절당하니까 대원들이 해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쉬고 가라 그래요, 명절 쉬고. 개인적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약을 드시라고 하지.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선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75군데 병원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6시간을 길 위에서 헤맨 끝에야 한 산부인과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진통이 있거나 분만 상태는 아니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산모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2시간을 헤매다 90km 떨어진 전북 전주병원으로 갔습니다. 예견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 대선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노린 암살 시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골프 중인 트럼프를 저격하려던 용의자가 총격 시도 전에 붙잡히면서 트럼프는 2번째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태훈 특파원, 이번엔 용의자가 총격 전에 붙잡히면서 트럼프가 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암살 용의자는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적용용 망원 렌즈를 부착한 AK-17 소총을 들고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접근이 쉽고 경호가 어려운 골프장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용의자를 먼저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범행을 막았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를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했지만 추격전 끝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용의자가 있던 자리엔 고성능 촬영 장비도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용의자가 왜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 건지 범행 동기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의자는 언론 인터뷰에 나설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ose this battle if everyone around the globe does not stop what they're doing and get off the couch and come to Ukraine and defend the human rights of everyon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going on in the world today. 네, 우크라이나로 보낼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2016년엔 트럼프에게 투표했지만 크게 실망했다며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란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2번째 암살 위기까지 넘기게 됐는데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는 사건 발생 직후 엄지를 치켜 세운 사진까지 찍으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자금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명절이면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던 음식을 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처치곤란이던 가전제품을 내버리는 탓에 도로가 쓰레기통처럼 변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쓰레기통이 버젓이 있지만 바로 옆 수풀이 더 지저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졸음 쉼터입니다. 버린 지 얼마 안 된 포도송이와 스티로폼 박스, 고장난 청소기까지 나뒹굽니다. 양심이 없네요. 쓰레기통이 앞에 있는데 여기다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창원 방면 휴게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고향 가는 길, 처치 못한 집안 쓰레기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휴게소 화단을 한번 보시죠. 옷가지에 플라스틱 컵, 일회용 음식 용기까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활짝 핀 가을꽃 아래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치우는 그 회수보다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매할 도리가 없어요. 몰래 버리는 양심 가지각색입니다. 부산 방면 경남 김해 진례 졸음 쉼터입니다. 주차장 한켠엔 이렇게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뒤집어 보니 낙첨된 로또 용지들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쓰레기 봉지를 올려놓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 찾아가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갔으면 될 텐데 쓰레기를 추수할 생각을 안 하고 분리수거하라고 쓰레기통을 놔둬도 대충 아무렇게나 섞어버립니다. 넘치는 쓰레기를 감안해 이렇게 임시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분리수거통 대신 이 임시 쓰레기통만 가득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엔 벌레가 꼬이고 바닥은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는 정확히 셀 수도 없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쓰레기 양은 50톤. 이런 소식 언제 전하지 않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요즘 자영업 중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겠지만 특히 김밥집은 문 여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습니다. 김밥 한 줄 말아도 남는 게 없고 찾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탓에 김밥집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김밥집입니다.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는데 아직도 매장은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닫은 도봉구의 김밥집 자리엔 올 여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를 끌던 김밥집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 전국 김밥집은 4만 6천여 개로 1년 전과 비교해 4.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식집과 주점 등 외식 가맹점 수가 7% 넘게 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채소와 김 등 김밥 재료값과 인건비가 올라 가게를 운영하는데 마진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김밥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마진이 훨씬 좋죠. 편의점과 카페에서 도시락이나 밀키트가 보편화돼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포케 샐러드 같은 거 좀 먹기도 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실제 김밥집이 줄어든 2022년 편의점 수는 7% 넘게 증가했고 카페도 늘어 전국의 커피 전문점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꺼리는 식습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냥 카페에만 잘 가고 있어요. 굳이 밖에서까지 한식은 찾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196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